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올가을 처음으로 충남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의 방역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산시의회의 시정 질문이 시작된 가운데 수년째 지지부진한 남부산단 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223명이 충남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를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10여 년간 끌어오며 위기에 빠진 서산 남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산시의회 시정 질문 자리에서인데요.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가운데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첫날 안원기 의원은 10여 년간 지지부진한 남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장동과 오남동에 추진됐던 남부산단. 초기 민간개발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중도에 포기하면서 서산시와 충남개발공사는 공동 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미분양과 재원 조달 우려 등의 이유로 재검토가 통보돼 또 한 번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공영개발을 통한 정상화로 1단계 남아 개발이 확정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결과 이후 무엇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심사 직후 주민 설명회에서 산단 조성을 계속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다수로 나와 사업비 9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주 의향 기업이 없고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충남개발공사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연말까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금년 말까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최종 결론 지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열악한 공용버스 터미널과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동식 의원은 화장실과 주차장 등이 낡고 좁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터미널 인근 좁은 도로에 포장마차들이 있어 도시 경관을 해치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 포장마차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킨다든가 하면 이 도로를 지금 일방 통행입니다. 네. 근데 이 포장마차가 붙다 보면 교행할 수 있는 쌍방 통행을 할 수가 있어서 교통 흐름이 굉장히 원활히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 시장은 터미널이 민간 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시 예산만 투입하기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자와 협의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흡연 부스와 자전거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장마차 골목의 경우 내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포장마차가 사유지에 위치해 있는 문제, 그리고 좀 알아봤더니 권리금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만약 이전을 계획을 가질 때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도에는 동부식당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또 포장마차 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더해서. 이 밖에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과 대산 4사의 환경안전 투자 검증 방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산시의회 이번 시정 질문은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90여 건의 현안들이 다뤄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도 비상입니다. 철새 도래 시기에 따라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피플 시간에선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남도 허인 AI 방역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철새 도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충남 지역의 철새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충청남도는 남하하는 겨울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오리나 기러기류의 본격적인 도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제 적게는 100여 수, 많게는 3만여 수까지 천수만, 금강하구, 삽교호 등 대규모 철새 도래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존의 겨울철새 조사 결과를 볼 때 10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에 이 천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이 됐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겨울철새 남하가 시작되면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의 야생 분변에서 고병호선을 일으킬 수 있는 H5, H7형 AI 항원이 검출되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는 10월 6일에 경남 창녕의 장척처수지에서 전국 처음으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으나 저병원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천안 풍세면에 위치한 봉광천에서 H5형이 이제 10월 12일 날 검출되었고요. 예.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이제 공약본부에서 정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서 저희 충남도에서는 반경 10km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반경 안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검출 지점은 출입 통제와 소독 조치를 취하였고 주변 진입민도 등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경 안에 있는 가금 농가에 대하여 전화 예찰 및 AI 간이 검사를 실시하였고요. 오리 사용 농가는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제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이다만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하여 AI 바이러스 검출 심하다. 검출 지역 반경 10km 내 지역을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런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선 개별 농가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농가나 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지역과 같이 AI 방역도 농가나 주민들이 주의할 사항은 비슷합니다. 우선 농가에서는 농장 입구를 차단하고 생석회 등을 진입로 및 축사 주변에 도파해 주시고 축사 내부 소독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또한 축산 관련 차량은 이동 시에 반드시 시군에 설치된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 후에 소독 필증을 받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출입을 삼가하시고요. 축산 관계자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의 참여 또한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반 주민들께서도 겨울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10월부터 2월까지 위험 시기만이라도 낚시라든지 철새 탐방 등의 이유로 철새 도래지에 출입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방역 활동을 위해 이제 도내 주요 도로에 거점 수독 시설 등이 이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소 통행과 생활에 이제 불편하시겠지만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충남도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전해주시죠.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야생조류 분변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사람, 차량 등의 출입 통제, 축사 내부 소독을 강화하고 AI 취약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소독 지원으로 AI 청정화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AI가 수차례 발생하였던 산란계 밀집 단지에 통제 초소를 설치하여서 출입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과거 AI 발생 오리 농장 등 시약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14개 오리 농장에 대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육 제한을 실시하여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시군마다 설치된 25개의 거점 소독 시설에서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과 통제를 통해서 질병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모든 축산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소독 등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요. 행정에서도 모든 행정을 동원하여 AI 청정 충남 사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일단 뭐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철새 도래지나 논, 밭 등 철새 분변이 오염된 지역에 출입자재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철새 도래지 인근에 위치한 가금 사용 농가의 경우 그물망 설치 등 야생조류 차단 노력은 물론 농장 내부 소독 강화와 더불어 출입하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와 소독 등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역 관리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가에서는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 시군 등 가축 방역 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허인 AI 방역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도 내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22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완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 223명의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시 19명, 서산시 16명, 홍성군 13명, 청양군 4명 등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비교적 죄질이 나쁘거나 혐의가 중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상 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에서 아내를 살해하려고 아내가 즐겨 먹는 컵라면에 농약을 넣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1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입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20년 이상 남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당시 아내는 컵라면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며 더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농약을 주입했으나 몸에 이상을 느낀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16일 오후 3시 20분쯤 당진시 읍내동에 위치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과 살수차가 투입돼 4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가 불이 난 주택 인근에서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것을 봤다는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16일 당진시 복지재단과 함께 지역 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장애인, 노인 등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열린 문화 어울림, 문화가 산책을 주제로 임직원 합창단과 전통 무용을 비롯해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현대제철은 공연에 앞서 목도리와 생필품 세트 등 1,4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16일 광화문 아트홀에서 전국 케이블 TV 고객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 CS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CS데이 행사는 사랑의 백미 기부를 시작으로 전국 CS 담당자 중 우수 상담사와 설치기사 14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각 케이블 TV 협회사들의 고객 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매번 느끼고 있고 또 그분들 성향에 맞춰서 상담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지를 일을 하면서도 배우지만 고객님들한테도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들을 대하시는 우리 고객센터 기사님들과 또 늘 밝은 목소리로 고객들을 맞이하시는 상담사 분들을 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 예당 후의 산책로 느린 호숫길이 19일 개통합니다. 예산구는 응봉면 후사리에서 대흥면 동서리를 잇는 느린 호숫길을 지난 2016년 8월 착공해 오는 19일 개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느린 호숫길은 총 길이 5.4km, 폭 2.3m로 모두 21곳에 진출입로가 설치됐습니다. 구간은 국내 최장 예당호 출렁다리와 데크 시설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이곳에는 그동안 자동차 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었으나 이번 호숫길 조성으로 경관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는 개통에 맞춰 당초 걷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등으로 행사를 취소하고 대신 주민들과 함께 걷기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충남 지역 차고지 확보율이 전국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영업용 화물차 주차 면수 확보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차고지 설치 대상 차량에 대한 충남 지역 주차 면수는 1.4%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은 세종과 충북,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율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지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양극화 대응 정책 토론회가 16일 충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승조 지사와 도정책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극화 대응 전략 수립 상황과 연구 영역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충남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설문조사를 거쳐 12월 전까지 양극화 대응 과제를 발굴할 방침입니다. 당진 지역 건축 전문가들이 9년 동안 가정 집수리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집수리 봉사 활동은 16일 당진 일동과 송화급 두 가정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진시 건축사협의회 회원들과 공무원 등이 참여해 싱크대와 보일러 교체, 주택 도색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홍성군이 개관 9주년을 맞은 홍주성 역사관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정체성 회복에 나섭니다. 군은 연평균 방문객 4만 명이 찾고 있는 홍주성 역사관을 중심으로 유물 관리와 전시 운영 등 3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접수 창구를 통해 상시 유물을 확보하고 2020년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보다는 덜하겠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습니다. 일교차가 큰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6도, 홍성 9도, 당진과 서산, 예산이 10도, 태안이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19도, 태안과 홍성, 예산 청양이 20도, 서산이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세차나 빨래하기 좋겠고요. 바깥 활동하시기를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